안녕하세요. 저 소설가 김규나입니다. 요즘에 또 한강이 또 배제고 야구부에 대해서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또 뭐라고 한마디를 했던데 한강하고 맞짱 뜬 소설가입니다. 제가. 네. 노벨 문학상 받았을 때 나는 축하할 수 없다고 했다가 그냥 전 국민의 마녀로 MBC, JTBC 뉴스까지 다 나오고 도배를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미녀신데 마녀라고. 예, 그래서 덕분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서 한강에게 제게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뜨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헤게모니 그람시 잘 모르고 선생님 책을 통해서 겨우 조금 알았는데 오늘 또 많은 얘기를 듣고 또 우리 교수님 얘기도 듣고 해서 좀 많이 지식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거를 좀 작가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유주의 작가회의 회원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자유주의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로서 또 이렇게 그람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람시에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안 되겠는데요. 그람시 책도 보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우리도 그람시처럼 헤게모니를 잡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그 그람시의 핵심 결국 어떤 특정 세계관을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우리 만들자. 우리 그렇게 힘을 한번 뭉쳐보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와 해석이 이제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유주의는 어떤 중요한 원리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이제 똘똘 뭉치지 못하고 다 모래알처럼 흩어진다라는 말도 이제 나오는 건데요. 그렇다면 자유주의 세력이 장기적으로 문화 진지전을 통해서 특정 가치 체계를 사회의 기본값으로 만들자 그런 시도는 어떤 자유주의의 자기 부정이 아닐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다원주의가 아니라 단원주의로 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어떤 강제적인 그런 힘이 권력이 있어야 이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아니면은 자유주의 역시 그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도 일정 수준의 어떤 문화적 헤게모니 어떤 그런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 자유주의에도 저 그람시가 말한 그런 헤게모니 어떤 특정한 그런 이념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자유주의와 그 헤게모니 사이에 그 철학 전공하셨다고 했는데 철학적 긴장감 이렇게 말하면 좀 세련될까요? 네, 철학적 긴장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유주의자의 입장으로 자유주의 작가회의 회원으로서 사무총장님으로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곤란해요. 저렇게 어려운 질문 하셔가지고.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하시면서 답도 하신 것 같아요. 자유주의는 다원주의를 매듭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근데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념과 상식으로 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자유주의에서의 헤게모니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질문이 있잖아요. 저는 생각이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인정하는 헤게모니라고 생각해요. 그람시가 얘기하는 이런 헤게모니 또 현재 그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좌파 진영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단 하나의 그 좌파 이념으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제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는 다양한 경쟁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경쟁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의 사회 공통 규범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이념 자체가 저변에 깔리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방점을 달리하면서 경쟁하는 그런 식의 헤게모니를 저는 자유주의의 헤게모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쟁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다원성, 그 자체를 그냥 저는 헤게모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재용 교수님 저기 뭐 하셔도 거기 저걸로 하면은 반헤게모니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허용되는 곳이 자유주의. 그렇죠. 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자유주의도 역시 같이 숨 쉴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그 사고 틀, 상식 틀을 저는 자유주의자가 취해야 할 헤게모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잠깐 이제 키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헤게모니 그러니까 그람시를 가지고 자유주의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의미 없다 생각해요. 그 옛날 사람이고 감옥에 있던 사람이고 그 상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 그 부분이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다 넘어갔다. 그래서 공식적인 아까 좀 말씀 사회적 관계나 공식적 지식이나 이 부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그람시 방식으로다가 현대 사회, 다양한 사회라든지 앞으로 미래 사회를 갖다가 만들어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워는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그게 아니죠. 자유주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런 헤게모니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파가 항상 뒤처지는 거 아닐까요? 강용성도 없고 어떤 힘도 뭉치지도 않고 이렇게 끌어나가는 힘도 약하고 그래서 좀 우파가 항상 좌파에게 그 헤게모니 면에서는 뭉쳐지지 않고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은 표면적으로 맞지만 네. 그거를 뒤처진다고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우파 뒤처진다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우파는 원래 저래. 우파는 원래 이래. 그래 맞아요. 우파의 특성은 원래 이래. 근데 그거를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좌파로 넘어가자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우파는 원래 이렇습니다. 하나만 그럼 더 물을게요.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5.18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런 역사 왜곡 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쟤네들은 그냥 막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뒤집고 아직 역행해야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헤게모니를 정착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 지식인 그룹들이 아직 제대로 형성이 안 됐다. 사회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지식인들이 형성이 안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럼 결국 자규모 우리 교수님들이 하셔야겠네요. 예. 이게 종합 토론 같이 돼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말해도 되겠죠. 이상하게 이게 저기 토론이 안 되는데 종합 토론 식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게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고 뭐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난 살인도 좋다, 뭐 학살도 좋다, 자유민주주의 파괴도 좋다, 뭐 상권 분립 필요 없다. 이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밀한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방종과 가깝게 교육 현장에서 마음대로 가르치는 나라 없습니다. 만약에 독일 교실 현장에서 나치는 위대한 업적이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잡혀가요. 그리고 살인을 해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잡혀간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좌파 교사들이 마음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대신 이승만 대통령이 나쁘다 얘기하면 박수 받고,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주의는 뭐든지 다 허용하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뭐 자유롭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육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금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상권 분립이라든지 헌법적 가치라든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위배한 소리를 하는 교사들은 처벌받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혁명을 추진하는데 사회주의지만 사회민주주의지만 사회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의 차이점은 폭력혁명이거든요. 근데 폭력혁명으로 다 가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유민주주의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화제나 법치로 다 보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할 때 그 공화주의자고 법치주의자였어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 미쳤나 그래. 진짜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경제 부분도 그렇고 교육 부분도 그렇고 전두환 대통령의 정책을 잘 보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로 제가 다른 기회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